안녕하세요. 기초교육대학 무크 디유 글쓰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4강 대학 보고서의 형식과 대학생들의 연구 윤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학습 목표와 강의 순서를 알아볼까요? 학습 목표는 첫째로 대학 보고서의 기본 양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용, 주석, 참고문헌 작성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본 강의에서는 첫째, 대학 보고서의 양식, 둘째, 대학생들의 연구윤리, 셋째, 주석, 인용, 참고문헌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학에 들어와 교육 환경이 변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글쓰기는 대학 교육 과정에서 부여되는 과제물입니다. 그것을 보통 보고서 리포트라고 합니다. 이런 대학 보고서의 기본적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은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글쓴이의 생각이라면 형식은 그 생각이 담긴 구조입니다. 형식을 잘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글의 반은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글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외형적 구조만 보아도 그 글의 종류가 시인지 소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글의 형식은 그 글의 종류, 성격, 글의 구성 요소와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는 시의 형식과 내용에 맞게, 소설은 소설의 형식과 내용에 맞게 창작해야 합니다. 이처럼 그 사회에서 약속한 형식과 내용으로 작성해야지만 그 사회에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대학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보고서 형식을 갖춰야지만 소통 가능한 글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대학 보고서 양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보고서의 기본적 형식은 표지, 목차, 본문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문헌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표지와 목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지는 보고서의 기본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종류, 제목, 그리고 제출처와 관련된 정보, 제출자와 관련된 정보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목차는 책을 살 때 목차를 보고 그 책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처럼 전체 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장, 절, 항의 소제목을 배열하여 목록화한 것입니다. 목차의 체계는 본문, 참고문헌, 도표, 그림, 부록의 제목을 순서대로 작성하고 각각의 면수를 기록합니다. 그럼 구체적 예시를 통해 표지와 목차 작성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예시는 표지입니다. 상단 왼쪽에 글의 종류인 보고서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가운데 정렬을 하여 보고서의 제목을 작성합니다. 이때 특히 주의할 것은 보고서의 제목을 작성할 때 보고서라고 적으면 안되고 보고서 내용의 제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보고서가 김동인과 관련된 경우 보고서의 제목을 김동인의 삶과 역사인식 연구와 같이 하면 됩니다. 아랫부분에는 제출처와 관련해서 과목명, 수업시간, 담당 교수를 작성하고 제출자인 학습자와 관련해서는 소속, 학번, 제출자, 성명, 제출일 등을 작성합니다. 오른쪽 예시는 목차입니다. 목차는 본문 내용의 장, 절, 항의 소제목과 참고문헌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각 내용의 시작 면수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예시 2번과 같이 보고서의 표지와 목차를 한 면에 같이 작성하셔도 됩니다. 보고서의 분량이 많지 않은 경우 목차를 표지와 함께 한 면에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 예시처럼 보고서의 제목과 제출자 정보 사이에 목차를 작성하거나 또는 오른쪽 예시처럼 보고서 제목과 제출자 정보를 위에 작성하고 아래에 목차를 작성한 다음 보고서 내용을 바로 서술하셔도 됩니다. 이상에서 보고서
표지와 목차의 기본적인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표지와 목차 다음에는 보고서의 본문 내용을 작성합니다. 본문 내용의 형식은 글의 기본 구조인 3단 구성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3단 구조가 구별되도록 형식을 갖춰 작성합니다. 그래서 장, 절, 항이 구별되도록 표시기호와 글자의 모양, 크기 등을 다르게 해서 작성합니다. 왼쪽 예시를 보면 본문의 장, 절, 항이 한눈에 구별되고 있습니다. 장, 절, 항을 구별되게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반괄로, 양괄로, 원 순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점점 원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으로 들어갈수록 약간씩 들여서기를 하면 됩니다. 오른쪽 예시는 전체 본문의 목차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장, 절, 항의 표시기호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편의 글 속에서는 통일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서의 마지막은 보통 참고문헌을 작성합니다.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참고했던 자료들의 출처 정보를 모두 목록화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작성 방법은 뒤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서의 양식인 표지, 목차, 본문 내용, 참고문헌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대학생들의 연구윤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은 글쓴이의 사고를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창작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글에 대해 윤리적, 법적, 경제적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행위는 반윤리적이며 범법 행위입니다. 연구윤리의 부정행위는 표절 및 자기표절, 위조, 변절, 부당한 저자 표시, 과제물 구매 및 판매 등이 있습니다. 표절은 타인의 연구 결과물을 무단으로 자신의 결과물로 사용하는 행위이고, 위조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입니다. 변조는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부당한 저자 표시는 실제 연구에 참여한 사람과 결과물의 저자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제물 구매 및 판매는 타인의 결과물을 구매하여 자신의 결과물로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표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윤리 부정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보고서를 쓸 때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연구윤리 부정행위는 표절입니다. 표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글에 타인의 글이나 자료를 사용할 때 그 자료의 출처 정보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자료 출처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 주석, 인용, 참고문헌 작성 방법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석의 사전적 의미는 낱말이나 문장의 뜻을 쉽게 풀이한다는 뜻으로 보충해서 부연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글을 부연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로 타인의 자료를 인용할 때 그 자료의 출처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이 주석입니다. 주석에는 각주, 내주, 후주 등이 있습니다. 각주는 각 쪽마다 아랫부분에 줄을 짧게 긋고 본문보다 1포인트 작은 글씨로 작성합니다. 내주는 본문 내용에서 해당 부분 뒤에 괄호를 하고 그 속에 작성합니다. 후주는 각 장 또는 전체 글의 끝부분에 출처 정보를 모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각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글을 보면 위에서 셋째 줄에 우회적 글쓰기의 각주 9번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각주 번호 10, 11, 12, 13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본 내용과 각주의 출처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 사이에 길게 한 줄을 긋고 아래에 각주 번호 순서대로 자료의 출처 정보를 작성합니다. 워드 작업을 할 때는 본문 내용에 각주를 삽입하고 싶은 곳에 커서를 두고 한글 프로그램 화면의 입력 각주를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한 줄이 생기고 아래에 각주 번호도 순서대로 생성됩니다. 해당되는 각주 번호에 자료 출처 정보를 작성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서지 정보 작성 방법입니다. 서지 정보는 자료 출처 정보를 의미합니다. 서지 정보를 작성하는 방법은 자료의 종류에 따라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본 원칙은 출처 정보를 보고 원본 자료를 명확히 찾을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쪽수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대학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료는 국내 단행본,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신문 기사 등입니다. 예시를 통해 자료 출처 정보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단행본 작성법입니다. 국내 단행본은 저자명,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 쪽수 순서로 작성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저자인 최병두, 책 이름인 현대환경문제의 재인식, 출판지역은 서울, 출판사는 한울, 출판연도는 2003, 그리고 인용 쪽수인 24에서 36쪽을 작성하면 됩니다. 서명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문장 기호는 겸납표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권의 책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학위 논문입니다. 학위 논문은 저자명, 논문 제목, 대학명, 학위명, 출판 연월, 인용 쪽수 순서로 작성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저자인 홍길동, 논문 제목인 용비 어천가의 연구, 대학명인 대구대학교 대학원, 학위명인 박사학위, 출판 연도인 2017, 인용 쪽수인 35에서 69쪽을 작성하면 됩니다. 논문 제목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문장 기호는 납표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편의 글을 의미합니다. 학술단체에서 여러 편의 논문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을 학술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논문을 학술지 논문이라고 합니다. 학술지 논문은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권호수, 발행지, 발행처, 출판 연월, 인용 쪽수 순서로 작성합니다. 예시를 보면 저자인 고영직, 논문 제목인 이론 신앙을 넘어 사실의 재인식으로, 학술지명인 실천문학, 그리고 권호수인 교우로, 발행지인 서울, 발행처인 실천문학사, 출판 연월인 2005, 인용 쪽수인 76에서 87쪽을 작성하면 됩니다. 신문기사는 기자명, 기사 제목, 신문 이름, 날짜, 인용 쪽수 순서로 작성합니다. 예시를 보면 기자명인 홍길동, 기사 제목인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신문 이름인 중앙일보, 날짜인 2017 3월 16일, 인용 쪽수인 제12면을 작성하면 됩니다. 신문기사에서 사용한 문장 기호는 글의 제목을 표시할 때 극서를 사용하고 매체명을 표시할 때는 이중극세를 사용합니다. 보통 책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납표, 겸납표를 사용하지 않고 신문기사 또는 인터넷 글은 극세와 이중극세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 인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용은 자신의 글에 타인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글과 타인의 글을 구분하고 타인의 글에 출처를 표시하면 됩니다. 출처는 타인의 글에 주석을 달아 표시합니다. 인용 방식에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 인용에 대해 알아보죠.
직접 인용은 원문 내용을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원저자의 표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인용 분량이 짧은 경우에는 큰 따옴표 속에 인용 내용을 넣어서 표시합니다. 인용 분량이 긴 경우에는 인용 내용 앞뒤로 한 줄씩 띄우고 표시합니다. 분량이 짧은 예시를 보면 아래 둘째 줄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부터 모든 사회관계들까지가 인용 내용입니다. 인용 내용 앞뒤에 큰 따옴표를 넣고 인용 내용 마지막에 각주 번호를 표시한 다음 아래에 각주로 자료 출처 정보를 작성합니다. 분량이 긴 경우 예시를 보면 식민지 민족의 해방투쟁을부터 집합체인 것이다 까지가 인용 내용입니다. 인용 내용 아래 위로 한 줄씩 띄우고 인용 내용 마지막에 각주 번호를 표시한 다음 아래에 각주로 자료 출처 정보를 작성합니다. 간접 인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는 그대로 두고 표현을 자신의 문체로 일부 수정하여 인용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보면 위에서 둘째 줄에 기계는부터 마지막 줄에 지배권을 주장한다 까지가 인용 내용입니다. 인용 내용 앞뒤에 작은 따옴표를 넣고 인용 내용의 말미에 각주 번호를 표시한 다음 아래에 각주로 자료 출처 정보를 작성합니다. 네 번째, 참고 문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작성하는 참고 문헌은 자료 출처 정보를 목록화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자신이 인용하고 참고한 모든 자료를 주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주석으로 표시한 서지 정보와 참고 문헌 목록은 일치해야 합니다. 그럼 참고 문헌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록화의 기준은 저자의 성명입니다. 한국어 출판물인 경우 저자 성명의 가나다 순서로 정렬합니다. 외국 출판물인 경우 저자 성명의 ABC 순서로 정렬합니다. 국적 순서는 한국, 동양, 서양 순서로 정렬합니다. 예시를 보면 저자 성명의 가나다 순서로 고영직, 박진영, 오창은 순서로 정렬하였고 외국 출판물은 저자 성명의 ABC 순서로 알렌카 출판 지치, 슬라브의 지젝 순서로 정렬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국어 출판물을 작성하고 다음 외국 출판물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상에서 주석, 서지정보, 인용, 참고문헌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대학 보고서의 양식, 대학생들의 연구윤리, 주석, 인용, 참고문헌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실 수업 시간에서는 구체적인 실습을 한 후 토론과 발표를 합니다. 강의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